예, 시장을 이기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일단요. 오늘은 사실 방향 잡기가 쉽지 않은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요즘 피봇 기대가 완전 꺾는 이야기가 하나둘씩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시장 전체적인 뷰는 어떠세요? 여전히 그동안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강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강달러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조 아닌 공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캐나다가 얼마 전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만은 시장이 예상보다 덜 올렸고요. 앞으로 이제 금리가 거의 다 왔다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과 거의 똑같이 금리 수준을 유지를 하고 속도를 맞춘다는 것을 본다라면은 이번 FOMC에서 연준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정치적인 의도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협박 아닌 협박이 연준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울 것이냐라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준 의장이 그동안 미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역전이 나올 경우에는 경기 침체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예. 분명히 이번 FOMC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제 머리가 아픈 것은 아마 파월 의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준의 입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기자를 통해서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뉴스를 내보내면서 간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지금까지 나왔었던 모든 재료들을 우리가 본다라면은 안 좋은 재료들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9월 소매 판매 당연히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11월 15일에 발표되는 CPI 지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앞자리수 7자를 본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클리블랜드 연준의 어떤 전망에 의하면은 아직까지는 8.0에서 8.1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시장은 항상 빠르죠. 시장은 연준이 자꾸 너네 그러지 마. 기대를 가지지 마라고 하지만 시장은 조금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환율 역시 최근에 아직까지 1,4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400원대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어제부터죠.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도 낙폭과대 종목들이 하나둘씩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 좋게 생각하는 화장품주 실적 발표하고 와서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어떻죠? 오늘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같은 정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낙폭과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FOMC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가장 큰 재료는 낙폭 과대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올해 내내 맞을 만큼 맞았기 때문에 FOMC에서 어떤 발언과 어떤 수위의 어떤 발표가 나오더라도 시장 그것을 악재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연말까지는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연말까지는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승률이 강하네요. 10%가량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실적 정리해 드렸고요. 분기 기준 매출 사상 최대? 그 부분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이런 종목들을 유입되는 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신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내일 지나서 FOMC 불확실성 이슈만 거치면 조금 더 편안한 장세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편하게 볼 수 있는 섹터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이어서 질문 드리면 원전. 이 골치가 아파요. 네, 맞습니다. 급등 급락 요 며칠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중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좀 급락 쪽으로 조금 더 기울인 모습인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게 저는 전형적인 종목 장세의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원전에 대해서 제가 좋은 점과 나쁜 점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점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원전의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섹터의 발전 가능성 역시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현재 전력 수요를 대응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죠. 결국 그 과도기적인 구간에서 원전의 역할은 상당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전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우리가 고려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이슈가 상당히 개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 원자력 말 그대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엄청난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원전을 막아낼 수 있는 국방력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가 이번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국방 어떤 수출을 충분히 해놓은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어떤 확산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1단계 사업을 미국이 가져갔습니다. 웨스팅하우스라는 업체가 가져갔는데 결국 이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어떤 장사의 입장, 어떤 상식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결국 정치적 논리, 미국과 폴란드와의 정치적 논리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일단 1단계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고요. 다만 웨스팅하우스라는 업체 자체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업체입니다. 기술력과 어떤 특허는 가지고 있겠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주인이 있는데 바로 사모펀드예요.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빨리 이 웨스팅하우스를 정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폴란드라는 어떤 그런 원전의 어떤 수주를 통해서 몸값을 높여서 웨스팅하우스를 정리를 하려는 의도가 이번에 개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원전의 어떤 시공 능력과 그런 것들이 웨스팅하우스보다는 우리나라 한수원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1단계는 웨스팅하우스 가져왔고 2단계도 분기약이 내년 말이다, 내년 초다, 아직까지 멀었다 등등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방향성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한수원이 어떤 원전의 어떤 강점이 점점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얼마 이제는 또 안 온다가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빈살망세다가 온다라고 어제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우디 역시도 네옴시티가 친환경 신재생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원전 2기 약 사업비 12조 원 규모의 원전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그리고 또 하나 또 뭐 있죠? 바로 체코에 대한 수주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뉴스가 나왔을 때 급등했다가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수? 오히려 반대로 매매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원전과 관련된 뉴스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밀리는 구간들을 오히려 매수 구간으로 가져가시고 그런 수주에 관련 뉴스가 명확해지고 그것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오히려 추월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어쨌든 이게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뉴스에 의해서 뉴스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관점으로 떨어지면 기회로 보자는 말씀 원전입니다. 지금 1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한 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준비된 내용은 3개인데 하나만 볼까요? 네. 어떤 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빠르게 LG화학 한번 코멘트를 LG화학,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그동안 주가가 참 많이 눌려있다가 어제장 이 큰 종목이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양극재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누가 뭐래도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양극재의 어떤 멀티플을 포스코 케미칼만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면은 조정이 나올 때 겁내하지 마시고 LG화학 같은 경우 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모아가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 엔솔이 3%로 더 크게 뛰는데 한 30초. LG화학이랑 엔솔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LG 엔솔은 너무 비싸요. 오케이. 여기까지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